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퍼즐이 아니라 에너지, 돈, 권력에 관한 퍼즐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는데 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도와 서류가 사방에 펼쳐진 크고 멋진 방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 있나요?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두렵기도 하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라는 다른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에너지 퍼즐을 함께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큰 꿈이 있습니다. 수백만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전력의 약 60%가 원자력을 통해 공급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마치 슈퍼히어로의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정말 강력하고 공기를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실현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로 16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 16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이미 매우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함께하고 서로 많은 것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마치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절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것과 비슷하죠.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새로운 기술 개발, 발전소 운영 방법 교육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큰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의 핵 계획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의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정말 잘하는 한국에도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숙제를 베꼈다고 고소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로 건설을 위해 한국 대신 중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원자로 건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 제한은 한국이 제안하는 것보다 20% 정도 더 저렴합니다. 새 장난감을 살 때 정말 좋은데 가격이 조금 비싼 장난감을 찾았다가 거의 비슷하지만 훨씬 저렴한 다른 장난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인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대신 중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우디가 핵 에너지에 관한 모든 국제 규칙을 준수하는 한 사우디와 협력하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핵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면 핵무기 제조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비슷해서 흥미진진하지만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우정과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 세계가 에너지, 돈, 정치라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크고 다채로운 세계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여러 나라 사이에 선을 그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선들 중 일부는 석유나 기계와 같은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국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은 도로나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국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정말 흥미롭기도 합니다. 최근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라는 국가 그룹에 가입한 것입니다. 브릭스는 국가들을 위한 초특급 클럽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많은 인구와 막강한 힘을 가진 크고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릭스 가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의 멋진 어린이 테이블에 초대받은 것과 같습니다. 특히 1대1로 이니셔티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1대1로는 무역과 투자를 통해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서로 협력하기 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 국가에 가입하는 것은 달러라는 미국 화폐를 덜 사용하고 위안화라는 중국 화폐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중국과의 일부 비즈니스에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항상 달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국을 약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놀이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에 관해서는 말이죠.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우정은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발전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원자로를 함께 연구하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무서운 생각입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대기업과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원자력계의 슈퍼히어로와 같은 존재죠.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이라는 한국 회사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탄한 항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만든 특수한 유형의 원자로인 APR-1400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원자로의 일부 기술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아이가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 싸움은 폴란드와 같이 원자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원전에 관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전 세계에서 원자력 기술을 사고 파는 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미국이 우리는 이 모든 핵기술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국이 얼마나 핵기술을 계속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특히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 다른 나라가 너무 많은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사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이 약간의 다툼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구와 다퉜지만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친구가 되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고 싶지만 원자로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납품하는데 한국의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두뇌 역할을 할 테니 너희는 몸통 역할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로, 특히 APR-1400을 정말 잘 만듭니다. 이 원자로는 원자로의 아이폰과 같은 원자로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만든 원자로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속도도 빠르죠.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원자로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물건을 잘 만들고 기술력도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중남미와 같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점점 더 한국과 협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물건을 잘 만들고 기술을 활용해 정부를 더 잘 운영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전 세계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 원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너지, 돈, 정치가 얽힌 글로벌 그물망은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서로 경쟁하고 리더가 되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 새로운 법률,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각국이 가정과 사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함께 협력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좋든 나쁘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술과 권력의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각국이 첨단 기계와 컴퓨터를 이용해 어떻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과 국가를 보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탐험할 것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이야기에서 가장 최근의 발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 오래된 경쟁 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파워의 지형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들려온 큰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 국가를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은 핵 관련 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전 세계에서 원자력 기술을 사고 파는 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는 장난감이나 식품을 운반하는 대신 핵 기술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부품들이 어디로 가는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매할 수 있고 누가 구매할 수 없는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그렇게 하려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핵 기술을 계속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특히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 나라가 핵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력 얘기가 나와서 다시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소개한 웨스팅하우스 기억하시죠? 원자력계의 슈퍼히어로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이죠. 그거 아세요? 웨스팅하우스의 거물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은 특히 한국이 만든 특수 원자로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은 서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웠지만 마음속으로는 함께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아주 영리한 사람들은 웨스팅하우스가 전 세계 원자로 건설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납품하는데 한국의 특별한 기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슈퍼히어로와 조력자의 팀워크와도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빠르게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단지 맛있는 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특히 컴퓨터, 휴대폰, 원자로와 같은 첨단 기술, 특히 물건을 만드는 데 정말 능숙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원자로, 특히 APR-1400이라는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멋진 새 장난감과 같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만든 원자로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국가들이 웨스팅하우스가 일으킨 모든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잘하는 것은 원자로뿐만이 아닙니다.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고 기술을 활용해 정부 업무를 개선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도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감명을 받고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조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심지어 다른 국가들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와 전력의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든, 새로운 법을 만들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든 항상 앞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크고 복잡한 게임이지만 중요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새로운 챕터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미국과 한국은 다시 절친한 친구가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최고의 파워 커플이 될까요? 웨스팅하우스가 핵 초강대국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 알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여곡절로 가득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몇 번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핵무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에너지와 파워의 세계는 결코 지루하지 않으니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번 챕터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탐구할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다음 장에선 각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말 멋진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론, 레이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모두 현실입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 있는 나라로 최근 한국이 잘하는 안티드론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귀여운 작은 드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적의 영토 상공을 비행하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로봇 전사와 같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많은 국가에서 드론의 악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드론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나쁜 드론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방패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은 이러한 안티드론 방패를 만드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그들은 K 고속 유탄 기관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알아요. 어렵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 큰 총입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완벽하게 작동했을 정도로 좋은 총입니다. 폴란드는 K스타르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았고 매우 감탄했습니다.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한국에서 대드론 총을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에서 드론이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드론을 방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티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안티드론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티드론 무기만이 한국이 국카피카 계속 써주세요. 물론 한국의 인상적인 군사기술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K9 자주곡사포와 같은 다른 멋진 군사 장비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장갑차 위에 커다란 포를 장착하고 스스로 움직이며 아주 멀리 있는 목표물을 쏠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탱크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만드는 또 다른 멋진 물건은 FA-50 전투기예요. 이것은 조종사 훈련과 전쟁에서 싸우는 데 사용되는 날렵하고 빠른 비행기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만든 일부 전투기만큼 크거나 강력하지는 않지만 훨씬 저렴하고 비행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군대에 투자할 돈이 많지 않은 국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전 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가 다른 나라에서 만든 비슷한 무기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기 거래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무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이나 컴퓨터와 같은 다른 종류의 첨단 기술도 잘 만듭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인공지능, 즉 AI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한국의 기업과 대학은 AI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질병 진단을 돕거나 대도시의 교통을 통제하여 공해를 줄이고 교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약자나 장애인을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I 로봇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첨단 기술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첨단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도 진정한 강국입니다.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시기이며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군대를 만들까요? 실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혁신, 창의성, 기술력 측면에서 세계 무대에서 계속해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한국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이유입니다. 큰 꿈을 꾸고 위험을 감수하고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이 놀라운 나라의 모범을 본받아 차세대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국방 및 기술 경이로움에 대한 장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넓고 넓은 세계에는 아직 탐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어디에서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과 열린 마음, 모험심을 잃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용감한 탐험가 여러분. 계속 배우고, 계속 꿈꾸고, 계속 별을 향해 나아가세요.